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선생님이 고려가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고려가요를 남녀 상열지사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기뻐하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사랑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보게 될 만전춘 혹은 만전춘별사라고 불리는 이 글이 여러분이 아마 교과서라든가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남녀 상열지사 그 가운데서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거 말고 쌍화점이라고 하는 글도 왕왕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는 책에는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아마도 고려가요에서 조금 야한 얘기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내용이라서 설명 금방 끝날 텐데요. 자,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의미는 있어요. 이걸 갖다 놓고 남녀 간에 뭔가 야한 얘기만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절하할 건 아니고요. 자, 이것이 추후의 시조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어마무시한 그 장르,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전에 19체양가 사내가를 설명할 때도 사내가가 추후에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고려가요 가운데서 지금 보시는 만전춘별사 얘도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견해상의 차이니까 어쨌든 그 부분까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보시죠. 일단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얼음 위에, 차가운 얼음 위에 댄잎 자리 보아. 자, 이불 대신에 이불을 못 깔아. 그러니까 대나무 잎으로 자리를 편 겁니다. 이불을 편 거예요. 불편한 잠자리죠. 차갑고 불편한 잠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음 위에 댄잎 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자, 그 다음 다시 또 한번 반복하죠. 얼음 위에 댄잎 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둔 오늘 밤. 자, 지금 서로 정을 통하고 있는 만나는 오늘 밤 더디 세월이라. 자, 일단 표현 방식은 당연히 반복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정둔 오늘 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밤은 이별의 시간이 아니죠. 님과 만나고 있는 만남의 시간이란 말이야. 자, 그 짧은 만남의 시간이 아무리 잠자리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님과 만나고 있는 이 짧은 만남의 시간이 더디 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표현 방식이 반복법이 쓰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반복법을 썼느냐? 반복법 사용의 목적을 물어본다 그러면 하자에 간절한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님과 이제 이별하게 될 텐데 이별하기 전에 그 짧은 만남의 순간, 그 만남의 순간이 아무리 불편해도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1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도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표현 방식도 특별히 복잡한 게 없으니까 이 정도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자, 아마 두 번째 이연의 상황은 1년과는 다르게 님과 이별한 상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경경 고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외로운 잠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걱정 많고 괴롭고 외로운 잠자리에 어떻게 잠이 오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한자성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걱정으로 인해 잠들지 못하다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자, 그 상황 자체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자, 경경 고침상에 괴롭고 외로운 잠자리에 어떻게 잠이 오리요? 서창을 열어보니 서쪽 창문을 열어보니 도화가 발하도다. 도화 복숭아꽃이죠. 봄에 피는 것이니까 계절감도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창문을 열어봤더니 복숭아꽃이 발하다 활짝 피었구나. 도화는 복숭아꽃은 걱정이 없어서 소춘풍한다, 봄바람에 웃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표현 방식은 의인법 썼네요. 제일 마지막에 복숭아꽃이 웃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마치 사람처럼 사물의 인격을 부여한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 말고 더 중요한 표현 방식이 있죠. 화자와 도화를 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처지와 자연적인 배경이 지금 서로 대비되고 있죠. 나는 지금 님과 이별해서 그 걱정 때문에 전전반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밖에 창문을 열어봤더니 밖에는 봄이 와서 저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서 내 상황과 자연적 배경이 서로 대비되고 있고 화자의 외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님과 이별한 이후에 슬픔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죠. 자, 내용은 별게 아닌데요. 서두에 선생이 요 글이 추후에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형식 한번 나열해 볼까요?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9는 6구로 쓰는 겁니다. 3장, 6구, 45자 이내로 쓰게 되는 거고 초장, 중장, 종장 가운데 종장의 첫 부분의 음수율은 반드시 세 글자로 적는 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생들 중에서 시조의 형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자, 지금 보시는 요 글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조의 형식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1, 2, 3, 4 사음보죠. 서창을 여러하니 도화가 바라도다 1, 2, 3, 4 사음보입니다. 마지막 도화난 시름없어 소추풍한다 소추풍한다. 마지막 종장에 세 글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3장 6구 45자 이내 종장의 첫 부분은 세 글자라고 하는 시조의 형식을 지금 보시는 만전춘별사 이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3년으로 갑니다. 넋이라도 님과 한데 살자고 하더니 자, 넋이라 죽어서라도 님과 한 곳에 살자고 하더니 또 반복을 했고요. 벽이 더시니 니러시이까 니러시이까 자, 벽이 더시니의 해석이 조금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문맥에 맞게 본다 그러면 약속을 어기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나랑 같이 만날 때는 죽어서 넋이 되어서라도 너랑 같이 영원히 살자라고 말하더니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화제의 정서가 뭘까요? 원망이죠. 약속을 어긴, 사랑의 약속을 어긴 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이 좀 문제인데 이 글이 뭐 곳곳에 상징성과 비유가 있다고 치지만 지금 보시는 요거 네 번째 요게 요 부분이 가장 상징성 혹은 비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부해 두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오라 오라 오리야 오리야 이런 말이고요. 아련 비오라 연약한 비오리야 이런 말이에요. 일단 오리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을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왔느냐. 소 곧 얼면 소가 언다면 여을도 좋다 여을도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랑 여을이 뭐냐면 둘 다 물웅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리가 노는 물웅덩이를 소 혹은 여을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리란 놈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소에서만 자는 게 아니라 소가 얼면 여울에가 자기도 하고 여울에서만 자는 게 아니라 소에 와서 자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비유되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오리는 님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자한테 잤다가 저 여자한테 잤다가 하룻밤 지 멋대로 잠자리를 옮겨 다니며 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님의 방탕한 모습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것이기에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님의 방탕한 모습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오리야 오리야 연약한 비오리야 일단 님을 불렀고요. 여을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왔느냐. 자, 여을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왔느냐. 이 말은 딴 여자, 딴 여자는 어디 두고 나한테 자러 왔느냐라고 말할 수 있죠. 여을을 다른 여자로 본다면 소는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거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디 두고 딴 여자한테 자러 왔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을은 뭐 다른 여자고 소는 화자다 그렇게 외울 게 아니라 그 두 개는 서로 화자하고 다른 여자니까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여을을 화자로 보거나 하자로 보면 소가 다른 여자가 되는 거고 여을을 다른 여자로 본다면 소가 화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을은 어디 두고 다른 여자 어디 두고 나한테 자러 왔느냐. 소가 얼면 여을도 좋다 여을도 좋다. 너 오리 너놈은 또 내가 실증 나면 다른 여자한테 좋다고 갈 거다 좋다고 갈 거다 이런 말이니까 님의 방탕한 모습에 대한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연으로 갈 텐데요. 자, 일단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남산의 자리를 보아서, 자, 남산으로 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옥산을 베고 누워서, 옥으로 만든 산을 베고 누워서, 금수산 이불 아래, 자, 금수산을 또 이불을 삼아서, 금수산 이불 아래 사양각시를 안고 누워, 사양각시는 향기가 나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향기가 나는 여자를 안고 누워서, 자, 반복하고 있고요. 약든 가슴을 맞춥시다. 자, 서로 약이 든 가슴을 맞춰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동침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역시 또 태폐적, 향락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1년하고 조금 좀 대비해서 보셔야 되는데 1년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차갑고 불편한 잠자리가 나왔다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남산에 자리 펴서 옥산을 비고 누워서 금수산을 뭐뭐해 이건 전부 다 좋은 잠자리, 따뜻한 잠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1년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는 해석을 본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부분은 화자가 바뀐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님과 이별한 여성 하자의 목소리로 얘기한 것이라면 요거는 남성 하자의 목소리로 오늘 밤 나랑 같이 자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계속 여성 하자가 어떤 그 사랑하는 님과 동침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화자가 교체된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남산에 자리를 펴서 옥산을 베고 누워서 금수산 이불 아래 사양각시 화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자. 자, 사양각시를 안고 누워서 다시 한번 반복했고요. 약든 가슴. 자, 약이 든 가슴을 서로 한번 맞춰봅시다. 오늘 한번 동침합시다. 그런 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아소니마라고 나오죠. 자, 아소니마 원대 평생에 우리 평생에 다시는 이별하지 맙시다라고 자신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글을 마무리 친 겁니다. 자, 보다시피 내용이 만전춘별사 글쎄 많이 보는 고려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고 내용도 간단한데 다만 올이 나오는 부분들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글이 문학적으로 시조의 연원이 되는 거 아까 2연에서 얘기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5연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5연 남산에 자리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아래 사양각시 안고 누워 요거 하고 그 뒤에 두 줄이 반복되고 있죠. 그 반복되는 두 줄을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면 남아있는 게 남산하고 금수산 두 줄 남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 줄 약든 가슴을 맞춥시다. 약든 가슴을 요거를 주격 조사를 집어넣어서 약이 든 가슴이라고 해버리면 또 세 글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오연도 시조의 연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전춘별사에서 시조의 연원으로 제시하는 연은 이연하고 오연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다시는 이별하지 말자 소망을 얘기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보고 오늘 수업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래 당연히 고려수교고요. 형식 전 오연의 분연체라고 보는데 자, 마지막 6년을 오연에 붙여서 그냥 오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줄밖에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 분리해서 6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은 향락적 태폐적이죠. 고려 가요 가운데서 향락적 태폐적 남녀 상렬지사를 대표하는 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의 시조 장르의 기원을 찾는 자료로서 주목된다라고 선생이 2연과 5연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은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소망이 이 글 전체 주제다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